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모, 특히 얼굴이 주는 그 지배적인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과연 성공에 얼마나 영향이 미칠까? 이 부분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는 주제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1996년에 뮬러와 마주르가 발표한 논문인데요. 웨스트포인트 사관생도들의 얼굴 인상이 군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다룬 연구입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자, 이걸 기반으로 해서요. 이 연구 결과가 단순히 군 경력을 넘어서 뭐랄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연애 같은 다른 영역에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럼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어떤 얼굴은 좀 더 지배적으로 보이고 또 어떤 얼굴은 상대적으로 순종적으로 보인다는 개념인데요. 네, 그렇죠. 연구진들이 1950년대 웨스트포인트 졸업앨범 사진을 보고 생도들 얼굴을 1점, 그러니까 매우 순종적부터 7점, 매우 지배적 이렇게 점수를 매겼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1984년에 나왔던 초기 연구를 보면요. 지배적으로 보이는 생도들이 실제로 웨스트포인트 내에서는 더 높은 생도 계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학교 안에서는요? 네. 근데 막상 졸업하고 나서 한 20년 뒤에 군 계급을 보니까 그건 또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결과가 나온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왜 학교에선 통했는데 실제 경력에선 연결이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시에는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결과였죠.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1996년 후속 연구가 이걸 좀 더 파고든 건데요. 방법론을 개선했더니 결과가 확 달라졌다고요? 네,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된 연구에서는 그 졸업사진 속 얼굴의 지배적 인상이 중년기 계급하고는 여전히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요? 졸업하고 20년 이상 지난 시점, 그러니까 아주 후반 경력 있죠? 네. 그때 장군 같은 최고위직 진급을 예측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커리어 맨 처음, 그러니까 사관학교 시절하고 아주 나중, 그 장성 진급 때는 얼굴 인상이 중요한데 중간 단계에서는 영향이 별로 없었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종의 U자형 영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작과 끝에서는 강한데 중간은 좀 약해지는. U자형이라니, 진짜 특이하네요. 왜 중간에는 그 영향력이 좀 사라지는 걸까요? 가장 설득력 있는 가설은 이런 거예요. 얼굴 인상 같은 첫인상이 힘을 발휘하는 순간이 약간 정해져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들일까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사관학교처럼 서로를 잘 아는 좀 긴밀한 집단 내에서 평가할 때. 그리고 둘째는 이미 실력은 다들 엇비슷하게 뛰어난 최상위 후보들 사이에서 마지막으로 리더를 뽑아야 할 때 뭔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순간이에요. 아하, 정보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경쟁이 아주 치열해서 미묘한 차이가 중요해질 때 그럴 때 첫인상이 더 중요해진다. 그렇죠. 약간 뭐랄까 중요한 마케팅 캠페인 모델을 고른다거나 아니면 소개팅 첫인상에서 딱 느껴지는 그런 강렬함이 중요해지는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반면에 중간관리자급 승진심사처럼 방대한 서류나 객관적인 기록에 더 의존하는 상황에서는 개인적인 인상의 힘이 좀 줄어드는 거고요. 논문에 나온 장군들 사진 예시도 있었죠? 네, 너틴이나 가브리엘 같은 분들 사진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지배적인 인상을 가진 생도들이 나중에 높은 계급까지 올라간 경향을 일부 보여주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 군대 연구 결과가 청취자분들이 관심 가지실 만한 마케팅이나 연애 같은 분야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핵심은 첫인상의 장기적인 효과,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연구 자체는 군대에 한정되어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어떤 점일까요? 얼굴 같은 첫인상이 리더십 잠재력이나 어떤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굉장히 오랫동안, 심지어 수십 년 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잖아요. 네네. 이게 마케팅으로 가면 특정 이미지를 가진 모델을 써서 브랜드의 어떤 권위나 매력을 높이려는 전략과 연결될 수 있겠죠. 아, 그렇죠. 뭔가 리더십 있고 신뢰감 가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식으로요. 네. 그리고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좀 리더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더 끌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요.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만남에서의 그 인상이 관계의 초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지배적인 인상이 능력이나 매력의 어떤 신호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반전, 아주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연구 결과를 자세히 보면
학업 성취도가 좀 낮았던 생도들 그룹 있잖아요. 네. 이 그룹에서는 지배적인 얼굴이 오히려 진급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왜죠? 얼굴이 주는 그 강력한 리더라는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 능력이나 성과가 거기에 못 미치니까 오히려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 거죠. 기대치 관리의 함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풍기는 기대가 있는데 실제가 그걸 못 따라가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거 마케팅에서도 비슷해요. 막 광고는 엄청 그럴듯하게 했는데 실제 제품 써보니까 실망스러운 경우 있잖아요. 네, 있죠. 또 연애 초반에 너무 강한 인상만 막 남겼다가 관계가 좀 깊어지면서 생각보다 별로네? 이렇게 실망하게 되는 경우랑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과 실체 사이의 그 불일치가 가져오는 대가인 셈이죠.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웨스트포인트 졸업사진 속 얼굴의 지배적인 인상이라는 게 커리어 초기와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성공과 연결됐지만 중간에는 별 영향이 없었고 심지어 성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맥락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어떻게 보이느냐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인상이 실제 성과와 어떻게 만나고 또 어떤 상황 속에 놓이느냐, 뭐 예를 들어 긴밀한 집단인지 아니면 좀 더 관료적인 평가 상황인지 최종 선발 단계인지 이런 맥락에 따라서 그 가치와 영향력이 아주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1950년대 미국의 남성 사관생도들이 대상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성별 다양성이 훨씬 중요해지고 또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외모가 끊임없이 전시되는 오늘날의 마케팅 환경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과연 이 외모 그리고 인식되는 지배성 또 성공이라는 이 방정식이 어떻게 좀 다르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1950년대 웨스트포인트와는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